예, 안녕하세요. 웹동네 운영자 딴동네입니다. 저희 웹동네 질문과 답변란에 책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변수를 선언하고 너를 놓고 여기 init이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값을 넣었는데 책에서는 그냥 이걸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또 하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실행이 안 되는지 그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동작이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에러가 났다. 이제 그런 의미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석 처리했다고 치고, 예. 근데 실행이 안 돼. 예. 그 이유는 바로 이거 보시면 달러는 jQuery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을 하면 id가 PC인 노드를 찾아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달러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jQuery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노드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준비가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바로 요 레디 부분이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 내부에서 얘를 호출을 해야지만 여러분 그 질문 올리신 회원분이 원하는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고 만약 이닛을 안 쓰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왜 이런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렸냐면 참고로 요 일권에 있는 내용은 자바스크립트를 핵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책이고 jQuery에 대한 내용, 지금 이런 내용들은 그 2권에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부록 2 초보자를 위한 jQuery 부분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jQuery 준비하는 부분 여기에 넣어서 사용을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부록 2 초보자를 위한 jQuery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추가적으로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요 밑에 두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요 스크립트를 여기다 두면 지금 회원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이렇게 요 init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한마디로 레디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레디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 있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미 해석한 상태예요. 이걸 쓸 수 있을 때쯤이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보다 처음에 설명해 드린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추천을 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안 된 이유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조금 바뀌어야겠죠? 네, 우선 여기에 너를 쓴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굳이 요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내부에 굳이 얘를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질문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프로그래밍 동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정해진 시간에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서 보내준 게 가장 일단 급하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지보수거든요. 언제 수정할지 몰라요. 언제 추가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소스들이 잘 만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그 내용이 짧아서 이렇게 했지, 어떤 건 막 1000줄, 10,000줄 이렇게 가는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그냥을 막 하게 되면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또 변수 선언하는 부분 나오고 또 쭉 가다가 변수 선언하는 부분 나오고 함수 나오고 일반 막 구문, for, if를 이용해서 그런 구문 나오고 또 변수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원하는 기능을 있는 변수를,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 변수를 찾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소스를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 이게 어디 썼더라 이런 식.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부분은 반드시 저 위에서 우리는 선언한다. 그 외에 변수는 선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런 값 있잖아요. 보시면 이런 값은 뭐 굳이 초기 값을 해도 되고, 초기 후 값이 세팅이 되는 경우, 즉 요런 것들처럼 변수가 시작 후에 세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것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그래 버리면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수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항상 여기서 초기화를 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찾기도 쉽겠죠? 그리고 이런 규칙이 있으면 회원님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 그래도 이 룰이 정해져 있으면 자기가 만든 소스를 아니어도 수정할 수가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벤트 등록. 이벤트를 막 여기저기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이 이닛 이벤트라는 곳에서만 이벤트를 등록하는 규칙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벤트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안 하고 함수를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는 3부에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2부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 단위를 왜 함수 단위 코딩으로 해야 되는지 하면 좋은 점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이 책 2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또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웹동네 질문과 답변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안 설명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